네, 어제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야당 청문 의원들은 청문회 이틀 동안 1,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1,000통이 넘는. 이거 관련해서는 좀 뉴스 좀 나오고 어제도 잠깐 뭐 자제할 필요 없다고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막 쏟아지니까. 그런데 보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자, 우리 모두 같이 문자 폭탄을 보내요 하고 서로 텔레파시를 보낸 다음에 일시에 문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폭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유권자들이 개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문자가 가는 건 그 어떤 정치인의 어떤 언행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낀 유권자가 그렇게 많다.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그냥 정치인이 문자를 많이 받았네? 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치만 보는 거고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유권자가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폭탄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정치인이 대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동시에 반응한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문자로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자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도.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정치인이 아닌 저도 방송하면 막 수백 통씩 문자가 쌓입니다. 저기에 카톡도 오고 게시판에 뭐 앱에 욕설도 오고 방송국으로도 막 전화 게스트가 뭘 마음에 안 들면 수백 통씩 전화 오기도 해요. 항의 전화 오고 어떤 날은 거의 전체가 비난입니다. 저희 PD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면 PD 나가 죽어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우는 소리 합니까? 아니 우는 소리를 한다고 정말 잘 울었다고 누가 해줍니까? 바보 소리나 듣지? 응? 청취자 반응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소리 듣지. 정치인만 왜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대의기관이고. 그런데 어떤 정치행위 뭐 청문회를 하든 가중이든 어쨌든 하는데 유권자가 이것은 문제라고 정치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우는 소리를 합니까?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거는 과거에는 정치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막연히. 정치인이 막 대단한 거 같고 감히 국회의원에게. 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직접.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그게 이제는 이 정치적 참여의식 대단히 높아져가지고 그 벼슬이 아니고 세금 받는 공복이니까 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폭탄이라고 문자를 받는 정치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는 언제나 유권자한테 이렇게 감시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권자 의식이나 행동 양식이 계속 변하는데 정치인이 여기 적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적응을 해야지. 아니 옛날처럼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늦다거나 내용이 협박성이 있다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희 문자에도 많아요. 욕설도 있고. 그리고 그 문자는 유권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휴대폰으로 겨우 문자 보내는데 휴대폰을 면상에 던졌다고는 모르겠어요. 수백 명이. 이건 무슨 화염병 던지지 말라는 수준으로 자꾸 가르치려 들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새로운 유권자 행동 양식을. 그러면 휴대폰 하나 더 두세요. 문자 받는 휴대폰을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저한테 항의하시거나 의견이 있거나 또는 뭐 격려하실 분들은 제가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 휴대폰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하여튼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걸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는 용어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문자 폭탄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 중심으로
그 정치인 해당 관점에서 용어를 정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너무 길게 했네. 좀 짧게 이렇게 해주시죠. 네. 예,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제 휴대폰을 거의 뭐 계속 울려대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뭐 또 뭘 지랄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초대 총리로서 과연 이낙연 후보가 정책이나 자질 또는 총리로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당연하게 그 속에서 도덕성은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너는 뭐 했냐? 저는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수배 생활을 했습니다. 너 군대 갔다 왔냐? 군대 31개월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 전에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도 소위 그 문캠 문팬 그룹 나쁘게 말하면 문바 이래가지고 그래서 패권주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이것을 일부러 조장한 것은 아니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문자 폭탄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뭐.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시인하셨습니다. 부인의 강남 지역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도 시인하셨고 제가 문제 제기한 그림 추가 판매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부분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오전 질의를 통해 밝혀진 것만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이미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지만 추가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의혹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드님 전셋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식 비용도 사돈댁에서 다 됐고 신혼집 마련하는데도 전셋값 3억 4천만 원 중 사돈댁이 2억 4천만 원 감당하셨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개 결혼 비용은 양가 집안이 반반씩 부담을 한다든지 또 집은 대개 아들 남자 쪽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만은 상당히 예외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성대한 결혼식이시길래 참 집안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정이 어려우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2012년 말 기준 후보자님의 그 재산 신고 예금을 보면 총리 후보자님은 7,800만 원, 배우자는 2억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결혼 비용이 얼마가 들기에
가정이 쪼달린다는 이유로 결혼 비용을 사돈이 다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사선 국회의원 집안이란 사돈을 맺기 때문에 사돈 측이 비용을 다 댄 거 아닙니까? 거듭, 잠깐만요. 네. 시간 대답을 해주시고요. 네, 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제 아들이 대학을 12년을 다녔습니다. 병 때문에 고려대학을 6년을 다녔고요. 의학전문대학원 간다고 2년을 재수하고 의전 4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너를 대학을 보냈는데 다른 애들 3명 대학 보낸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지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그런 것에 대한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하고 어떤 날은 거의 전체가 비난입니다. 저희 PD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면 PD 나가 죽어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우는 소리 합니까? 아니 우는 소리를 한다고 정말 잘 울었다고 누가 해줍니까? 바보 소리나 듣지? 응? 청취자 반응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소리 듣지. 정치인만 왜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대의기관이고. 그런데 어떤 정치행위, 뭐 청문회를 하든 가중이든 어쨌든 하는데 유권자가 이것은 문제라고 정치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우는 소리를 합니까?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거는 과거에는 정치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막연히. 정치인이 막 대단한 것 같고 감히 국회의원에게. 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직접. 뭘 그렇게까지 하나. 유권자가 그렇게 많다.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그냥 정치인이 문자를 많이 받았네? 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치만 보는 거고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유권자가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폭탄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정치인이 대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동시에 반응한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자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도. 생각해보면 아니 뭐 정치인이 아닌 저도 방송하면 막 수백 통씩 문자가 쌓입니다. 저기에. 카톡도 오고 게시판에 뭐 앱에 욕설도 오고 방송국으로도 막 전화 게스트가 뭘 마음에 안 들면 수백 통씩 전화 오기도 해요. 그런데 휴대폰을 면상에 던졌다고는 모르겠어요. 수백 명이. 이걸 무슨 화염병 던지지 말라는 수준으로 자꾸 가르치려 들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새로운 유권자 행동 양식을. 그러면 휴대폰 하나 더 두세요. 문자 받는 휴대폰을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저한테 항의하시거나 의견이 있거나 또는 뭐 격려하실 분들은 제가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 휴대폰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하여튼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걸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는 용어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문자 폭탄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 중심으로 그 정치인 해당 관점에서 용어를 정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너무 길게 했네.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예,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는 이 정치적 참여식 대단히 높아져가지고 그 벼슬이 아니고 세금 받는 공복이니까 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폭탄이라고 문자를 받는 정치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는 언제나 유권자한테 이렇게 감시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유권자 의식이나 행동 양식이 계속 변하는데 정치인이 여기 적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정을 해야지. 아니, 옛날처럼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늦다거나 내용이 협박성이 있다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희 문자에도 많아요. 욕설도 있고. 그리고 그 문자는 유권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휴대폰으로 겨우 문자번호를. 네, 어제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습니다. 예. 야당 청문 의원들은 청문회 이틀 동안 1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예. 1000통이 넘는. 이거 관련해서 좀 뉴스 좀 나오고 어제도 잠깐 뭐 자제할 필요 없다고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막 쏟아지니까. 그런데 보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자, 우리 모두 같이 문자 폭탄을 보내요 하고 서로 텔레파시를 보낸 다음에 일시에 문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폭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유권자들이 개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문자가 가는 건 그 어떤 정치인의 어떤 언행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낀